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코로나 폭증 대위기입니다. 유럽도 현재 몰빵 중인 최저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8,300명이고요. 2만 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들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란다 그랬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위드 코로나 발표와 함께 폭증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일단은 기존의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뭐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모든 나라가 먼저 위드 코로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근데 발표를 하고 나서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코로나19 이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한 다음에 당연히 방역이 기존보다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노마스크를 선언했습니다. 마스크 쓰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더 멀리 퍼지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확진자가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10명 수도권이고요. 비수도권 12명입니다. 지금 모임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은 24시간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고 유흥업소는 12시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기존의 방역 체계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체감으로 하기는 좀 무섭고 리스크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서울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확진자가 오후 6시까지 1085명 확진 동시간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았던 적이 없었는데 6시간 오후 6시까지 1085명 그럼 충분히 3,500명 많게는 4,000명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확진자가 원래는 1,800명대, 1,500명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드 코로나 발표하면서 2,000명으로 넘어갔고요. 2,000명에서 3,000명, 이제 그 3,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5,000명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한민국만 이런 상태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제일 심한 상태라 말씀드릴게요. 유럽은 봉쇄 조치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 봉쇄 조치가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지금 벨기에가 지금 시위에 지금 뭐 물 뿌리고 난리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3만 5천 명이 나와서 봉쇄하지 마라. 아니 확진자 어차피 지금 과도기인데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자유를 맛보니 사람들이 그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제도입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을 했고 뭐 체포도 되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위는 초반 평화롭게 진행이 됐으나 점점 시위대가 조금 폭력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랑 좀 싸움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벨기에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봉쇄를 서서히 완화를 했다가 확진자가 또는 입원 환자가 수가 줄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10월 초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 코로나 발표와 함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백신 증명서 적용 확대,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규제를 다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에서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10월 당시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뿐만 아니라 유럽 상당수 국가에서는 정부의 제한 조치가 좀 강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도 헤이그 등 시위가 열렸고 일부 시위대는 자전거에 불을 지르거나 사람들이 좀 자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규제하고 묶어놓으면은 보복성이라는 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고기 먹지 마. 그럼 고기를 안 먹다가 먹을 때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진짜 지금까지 못 먹었던 거 다 먹어야지 라는 보복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거를 풀어줬는데 다시 이거를 억누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 심한 거예요.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억누른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거를 풀어줬다가 맛을 다시 한번 봤다가 억누르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론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경찰견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에서도 시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을 했고 네덜란드도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은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속속히 봉쇄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독일은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입니다. 영국이 뭐 8만 명이니 7만 명이니 그랬던 것 같은데 독일도 6만 명까지 다시 확진자가 올라간 상태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먼저 시작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디가? 독일이.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 쾰른의 한 백신 센터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 맞으려고 줄 서 있는 거고 그 확진자가 6만 명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살짝 걱정된 표정이 좀 사진에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67% 수준으로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었던 독일에서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백신 이제라도 맞아야겠는데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백신이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지만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 줄 거라서 접종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 패스라도 받으려면 나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독일 보건 당국은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 샷이죠. 권하고 있고요. 미접종자는 당연히 나오지 마라. 백신 맞기 전까지는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고요. 현재 대유행 양상은 극적이다. 그래서 접종을 결심하기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맞아라. 라고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덜란드, 벨기에는 확진자가 너무 늘어서 제한 조치를 강화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3주간 대부분의 민간 공공 부문에서는 4일 재택근무가 의무화가 되고 있고요.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노마스크 선언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슬로바키아도 다음 주부터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 공공 장소에서는 미접종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라는 거고 110 접종 증명서를 스웨덴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예 나오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재택근무라든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비대면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의무화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고삐 다시 재는 유럽이고요. 재봉쇄로 재택근무 제도입을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재택근무를 제도입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확진자가 너무나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유럽의 신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해서 약 8%, 5% 증가했고요. 일주일간 유럽에서는 전 세계 감염자 수의 64%,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6만 명 돌파 나와줬고요. 신규 감염자 수는 5만 2,826명입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13,150명이 증가했고요. 약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린패스 면역증명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8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스웨덴도
지금 문제 만들고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이 유럽이 싹 다 규제가 들어가는데 재택근무에 대한 지금 검토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뭐 당장에서 뭐 다른 규제를 넣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은 좀 집 가서 일합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현명한 선택이니까 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뭐가 진행되고 있죠? 아직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죠? 3,000명을 돌파를 했고 이제 역대급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확진자에 따라서 유럽에서 이미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도 있겠지만 재택근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택근무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ECS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들 알고 있는 iSupport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EC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추세적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확진자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이 만들어주고 있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니 우리가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관심을 좀 가지만 하고요.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알소포트도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관심 가질 게 뭐가 있냐? 최근 들어서 계속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택 치료 확대 작업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 추가 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안정적 재택 치료 확대 촉진을 위해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치료해라. 뭐 전화로 하든 뭘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모니터로 하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든 그 재택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쭉 보면은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 대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업무 과정을 호소하며 인력 보충에 대한 지원을 촉구해 왔고 방역 당국에서는 2020년 12월 이후 세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 확보 조치에 나섰고요.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현장의 인력 지원이 좀 소홀하다는 얘기에서 이제 재택치료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위중증으로 인한 병실과 중환자실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 과중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재택치료의 안정적 확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재택치료와 관련해 보건소가 맡아야 할 업무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럼 먼저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역학조사라는 게 얘가 어디를 갔고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누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어디 갔던 사람들 병원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임상 기준 가정 환경 여건 기준에 따라 재택 가능 여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가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요. 역학 조사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카드 조사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신용카드나 또는 이 이력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재택 치료에 들어가는 확진자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을 하고요. 재택 치료 검사 키트를 배달을 합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 입력을 위한 앱 설치도 안내를 하고 재택 치료 확진자 중 증상이 중증이거나 고위험 가운데 병원 입원 요인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는 재택 치료로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로 진행이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원격 의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들어가는 기술력이라 보겠지만 그 이유 때문이 아닌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재택 치료와 원격 의료가 들어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솔닥에서 확인한 걸로 봤을 때 접종 사각지대 우려에 원격 진료가 300%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월별로 봤을 때도 우상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쭉 보시면은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12세
미만 영유아와 아동들이 원격 진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지금 병원 데려가기도 무섭고 하니까 원격 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진료 서비스 전문 기업 솔닥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영유아 어린이 환자 대상 진료 건수가 누적 5천 건을 돌파를 했고요. 7월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부건조증 진료 서비스를 내놓은 이후 3달 만에 월간 진료 수가 약 300% 이상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 12세 이상 청소년과 달리 12세 미만 아이들은 백신 접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원 데려가기가 조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원격으로 하고 재택 치료를 하고 이제 솔닥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피부 상태를 직접 보여준 뒤 이에 맞는 처방을 받으면 집으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실제로 원격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인식도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의료 접근성 향상, 대기 시간, 비용 감소. 이게 사실상 일반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 갔다 그러면 최소 그냥 기다리면 3-4시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체온과 증상은 어떤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동형 음압 병실이고요. 이거는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음압 병실인데 이제 이동형으로 만들어진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온 38도 넘으시면 타이레놀 하나를 복용하시고 1시간, 2시간 뒤에 증상 다시 확인할게요. 다른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이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원격 치료라는 거죠. 한림대학교 강남섬진병원 재택치료관리팀 모니터링 상황실에서 10년차 김선미 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모니터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를 통해 하루에 2번씩 재택치료자들과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온이 오르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전화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결을 보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기준 1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총 4,600명이고 서울은 2,200명, 경기도 1,92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재택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택치료 배정 요청이 승인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택치료 전담반으로 넘어가고 그럼 키트 보내고 나서 이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해결해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흡기 질환 상태가 나빠져 숨이 차면 산소 포화도 수치와 일치하지만 코로나19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 곤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 중환자실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얘기한 대로 재택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택 치료 지원센터가 이렇게 모니터를 쑥 두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재택치료 중 응급시 전담병원에 바로 입원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택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병상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재택치료,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의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성정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컴퓨터, 그다음에 유비케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다시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니까 꼭 관심을 두고 있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요 이 종목들도 중요하고 다 관심 있는데요. 저는 이뿐만 아니라 오케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이 관련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무료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기대가 되는 이슈나 시황이나 뉴스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나 매매법 강의 이것도 좀 무료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100% 무료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자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 접속을 하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아이폰 또는 갤럭시에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가능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치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설치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어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뭐냐면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김동석 연구소 극비 자료가 뭐냐면은 테마주랑 그다음에 강의 자료랑 이런 것들을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니까요.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추천주 보시면은 11월 24일 추천주를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무료니까 그냥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드린 종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20일 추천주 SNS텍도 한 6%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전 추천주 19일 추천주 SKC도 6%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뭐 그전 18일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뭐 17일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뭐 6%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승률이 좋다 보니까 24일 추천주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뭐 10월 같은 경우에도 추천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승률 80%였고요. 뭐 15%, 23%, 52%, 29% 등등 괜찮은 수익이 났으니까 추천주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시황과 자료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연구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랑 강의, 용어 정리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한 번씩 보셔도 되고요. 테마주도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기술적 분석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네, 꼭 말씀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로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